열이 나면 쿨파스를 바르고 통증이 있으면 뜨거운 파스를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파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소염제가 들어있는 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염제가 없는 파스가 있어요. 소염제가 있는 파스는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소염제가 없는 파스는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소염제가 들어있는 파스에는 보통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펜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소염제가 들어있는 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거는 이 소염제 성분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서 못 팔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맨솔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약품들, 그러니까 약이 아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맨솔, 이제 시원한 감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뜨거운 느낌을 만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하진 못해요. 그거는 저희 피부 감각을 자극하는 거고요. 실제로 온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주사할 때 뭐죠? 딱딱딱 때리고 주사하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한쪽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오는 신경 감각은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발목이나 손을 뺐을 때 여기 통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찬 거나 뜨거운 걸 대면은 감각이 찬 거 뜨거운 것도 들어오고 아픈 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우리 머리는 이 아픈 감각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아픈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염증을 조절하거나 그런 역할도 있긴 하지만 크게는 그렇게 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트나 편의점에 사는 거는 이제 소염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소염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이 좀 약하고, 물론 이제 생약 성분의 그런 소염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은 이제 경감할 수는 있지만 소염제만큼은 이제 효과가 크진 않죠. 이제 소화를 사용 못하는 이유가 이제 성장판에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케토프로펜 제제가 성장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15세 이하의 모든 아들한테는 케토프로펜 제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도 못 쓰고, 그래서 먹는 약은 이제 의사가 알아서 안 쓰는데 케토프로펜 제제는 일반인 분들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의사항에 15세 이하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케토프로펜 자체를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고 해서 그렇게 소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단은 식약처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 중에는 자극하는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자극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결국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매운 음식 먹을 때 이제 그 매운 느낀 게 이게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캡사이신 같은 경우도 이게 매운 느낌이 되는 거, 이게 화상을 입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스 중에도 캡사이신이 들어가는 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캡사이신이랑 유사하게 그런 화끈화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이 있고, 그런 성분이 너무 그 사람한테 맞지 않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화상처럼 이제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민한 분들이나 뭐 예민한 피부 쪽에는 파스를 쓰는 게 위험할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영어로는 게이트 시울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통문 효과라고 하나, 이렇게 문이 좁은데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얘네들이 서로 좀 줄어들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이 오면 다른 자극은 조금 작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염좌 있을 때는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이제 찬 거를 권유하거든요. 왜냐하면 염증 생기면 이제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그 염증 세포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가 이렇게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붓는 경우는 이제 아이스 같은 이제 냉각 치료나 이제 얼음찜질을 해서 가라앉혀 주는 게 이제 붓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한 초기 3일 정도는 차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3일 이후부터는 뭐 선호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찬 것도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밖에 차가운 데 갔다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냉탕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갑자기 피부가 확 빨개지거든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갑자기 차가운 데서
차가운다면 혈관이 이게 수축되잖아요. 그러면 스폰지라 생각하시면 스폰지를 꽉 짠 상태에서 갑자기 풀어버리면 물이 확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킨 다음에 갑자기 따뜻한 데로 들어오면 갑자기 혈액이 확 많아져서 혈액순환이 많아져서 염증 세포들 다 밭으로 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추운 거 너무 싫어. 그럼 뭐 굳이 그렇게 냉치료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초기 3일 정도는 냉치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일 이후에는 선호하신 걸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염증이 돌아다니는. 아니요, 염증은 돌아다니지 못하고요. 이제 각각 다 아프신 거죠. 대부분 목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니까 이 염증이 다 돌아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무릎도 문제가 있고요, 어깨도 문제가 있고요, 허리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이제 치료하시면 다음 왼쪽 무릎이 아파요. 왜냐하면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왼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이 아프시고, 또 왼쪽이 아파서 이제 거동하기 불편하시니까 뭐 발목이나 허리를 많이 사용해서 또 거기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깨가 아프고, 뭐 이렇게 좀 통증이 좀 돌아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염증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다 아프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몸이 어디 손상을 받으면 이제 걔네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 세포들이 가고요. 그리고 염증 세포들이 가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동물들이나 이런 좀 지능이 높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다쳤을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 무리하게 사용되면서 거기가 더 나빠지겠죠. 우리 몸은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아프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쉬게끔 만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서 아프면 이제 쉬게 될 텐데 통증을 이제 느끼게 하려고 그런 염증 세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염증 세포가 필요 없어요. 저희 알아서 쉴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거기 염증 세포를 다 보내서 아프게 만드는 거죠. 나 알아서 쉴게. 혈액순환 좋아지게 해서 염증 세포를 다친 데서 빼버리는 거죠. 줄이게 해주면 통증이 이제 줄고 이제 알아서 잘 쉬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잘 안 쉬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면 그 활동을 못 하시고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 대부분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50%예요. 그만큼 근력을 사용해서 내가 앉을 수 있고 설 수만 있어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질 않으시거든요. 재활병원 같은 데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시는 분들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서는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요. 있는 근육을 좀 유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면서 그 혈액순환도 좀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폐 기능도 좀 좋아지고 가래 배출도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실 분이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워드리거든요. 그만큼 근력이 잘 유지가 돼서 내가 설 수 있느냐 걷느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죠. 나이가 드셔서 근력들이 약해져서 20-30분도 못 걸을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다른 기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랑 호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본 글인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셔서 뭐 2-3년 정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뭐 마라톤도 뛰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뭐 암에 안 걸려? 나는 건강해. 이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조절도 잘하고 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차이 나는 게 그동안 근력도 잘 키워놓고 폐활량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너무 쉽게 건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항암 치료하면 계속 토하고 기력 없어서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입맛이 좋을 수가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 못 먹는데 자기는 너무 잘 먹었고, 다른 사람들은 항암 치료할 때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폐활량이 좋으니까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래서 자기는 항암 치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고 폐활량을 늘리는 게 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또한 이런 것들 키워놓음으로써 내가 병을 이기는 능력을 만들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활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병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